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데이터로 실습하며 익히는 SQL 입문을 함께 하게 된 김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활 코딩의 이고인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해야 한다. 반대로 난이도가 낮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돌아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반대로 매우 중요한 건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즉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SQL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SQL 굉장히 뭐 컴퓨터적인 뭐 코딩을 해야 되고 쿼리를 해야 되고 등등 어려운 생소한 용어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 굉장히 쉬운 단계의 입문 단계의 것들만 저희가 습득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많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시는 것들만 잘 체화하시고 체득하시고 또 혹시 내부에서 사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이라도 다뤄주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SQL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Structured Query Language,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검색과 관리, 스키마 생성과 수정, 뭐 SQL 표준 등등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데이터베이스 평상시에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과 이제 스프레드시트, 구글 시트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인데요. 실제로 구글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하고 있는 조직,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엑셀의 한 시트에 고객 정보를 넣고 필요할 때마다 브이로그으로 불러간다든지 등등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접근이 쉽고 이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엑셀의 경우에는 공동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10메가, 뭐 20메가 정도만 그 파일의 데이터의 크기가 늘어난다면 이제 뻑 난다 그러죠. 속칭. 뻑이 나거나 또는 다운되거나 저장이 안 되거나 필터 하나만 걸어도 10분, 5분, 10분,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매우 느리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긴 하죠. 반대로 구글 시트의 경우에는 공동 작업이 가능하긴 하나 다수의 사람, 즉 뭐 10명에서 20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 낮고, 자, 구글 시트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지고 속도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딘가에 따로 속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제가 예시를 좀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데이터의 일부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일자별 종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삼성전자의 아이디 그리고 그 종가 날짜, 종가 밸류, 종가 데이터 그리고 뭐 원화 이게 그 통화가 무엇인지 회사 이름, 티커 정보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 인드 코드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코드 이 지역이 어디냐 리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제가 2018년 1월부터 20년 12월 자료를 가져왔지만 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종가는 계속 변하는데 이 기업의 정보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오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종가는 변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그 이 기업명과 티커 이름은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종목이고 또 행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크게 많지 않지만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 데이터 기준으로 봐도 거의 10만 개의 기업의 데이터를 40년치의 시계열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굉장한 리소스 낭비가 일어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서버를 활용하거나 한다면 서버 비용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 간단하게 말씀하면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이 뭐냐면 정규화는 뭐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 관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데이터인 스탁 프라이스라는 데이터와 그리고 뒤에 있는 기업 정보인 스탁 인포,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이 중에 삼성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즉 이런 식으로 종가의 데이터가 계속 변할 때마다 이 기업 정보가 부과되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데이터는 따로,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종가 데이터는 따로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나중에 필요할 시에 이런 형식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띄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스탁 프라이스와 스탁 인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보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사내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만들었던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테이블이고요. 뭐 엑셀로 말하면 시트죠. 시트가 되고 이 시트와 이 시트는 뭐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저를 기준으로 맺고 있고, 이 테이블과는 어카운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시나리오 아이디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각 어떤 특정한 키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RDBMS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 SQL 서버, MS SQ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MySQL, PostgreSQL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MySQL을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서비스가 100% 똑같은 SQL 쿼리를 제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 MySQL을 배우더라도 다른 서비스, 만약에 우리 회사는 오라클을 쓰는데 우리 회사는 SQL 서버를 쓰는데 라고 하더라도 쿼리를 날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날렸을 때 오류가 난다면 구글에 찾아보면 바로 뭐 MySQL에는 이런 문법을 쓰는데 SQL 서버에서는 이런 문법을 씁니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왜 그러냐? 이제 다시 돌아오면 SQL은 SQL 표준이라는 것들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서 약간씩 다를 뿐 대동소이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위키백과에 있는 것들을 보면 SQL이란 이런 아까 말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것들을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불러올 거고 라고 하는 그런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걸 날려주는 게 SQL입니다. SQL 랭귀지. 그래서 언어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시 이 위키백과로 돌아오면 구조와 질이요. 이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맺는 이 구조에서 나는 이걸 필요해 라고 하는 랭귀지, 질이요 라고 말을 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또 이것들을 불러오는 객체 접근을 하는 것들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하여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게 SQL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엑셀과 스프레드시트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용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엑셀과 구글 시트에서 통합 문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스키마라고 하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전체 구조가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트의 개념은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엑셀에서 이 가로줄로 계속 내려가는 행은 로우라고 칭하고요. 물론 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A, B, C, D 이렇게 늘어나는 열의 경우에는 컬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 테이블들은 이 로우와 컬럼, 각각의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컬럼이 이렇고요. 로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런 테이블을 불러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저희가 오늘 배울 데이터베이스와 SQL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훑어보시고 나중에 개념을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SQL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함께할 SQL 실습을 위해서 활용할 툴 MySQL을 설치하고 그리고 실습 파일까지 불러오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단부에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맥 환경이라고 하시면 MySQL 커뮤니티 서버 그리고 MySQL 워크벤치 두 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윈도우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면 Install for Windows를 이거 하나 클릭하시면 이 커뮤니티와 워크벤치가 두 개가 다 설치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은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 아래 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여기 밑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No thanks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실행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완성됐다면 실행하고요. 네, 여기서 계속 Next, Yes, 그리고 Execute 실행하시면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모든 스테이터스가 컴플릿이 되면 Next를 누르시고요. Next, 또 Next, 그래서 Next, 루트 패스워드, 기본적인 패스워드인데요. 여기서 저는 1234 567를 쓰겠습니다. 1234 567. 이거는 지금 실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실사용 서버를 쓰신다고 하시면 더 강력한 비밀번호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또 Next, 또 Execute를 실행하시면 실행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또 계속 Next, Finish까지 하시고 Next, 이제 아까 전에 썼던 저희 비밀번호 123456 체크 통과가 됐죠? Next, 또 Execute, Finish, Next, Finish 끝내면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워크벤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나 혹은 실행이 안 된다면 여기서 워크벤치를 검색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는 지금 이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 스토어에다가 비밀번호 넣고 커넥션 이름 넣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실행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123456 비밀번호 넣고요. 세이브 패스워드를 넣어서 다음부터는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일일이 넣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스키마가 있는데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키마의 경우에는 엑셀 또는 구글 시트의 통합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문서라 함은 여러 시트, 1번 시트 1, 시트 2, 시트 4, 이 시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통합 문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러 테이블들을 보관하고 있는 전체 통합 문서가 스키마입니다. 저희는 지금 스키마 제가 그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키마를 하나를 생성할 거고요. 여기서 서버에서 위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 임포트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임포트에서 미리 제가 다운받은 import from self-contained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에 제가 미리 다운받은 SQL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키마를 새로 생성해 줍니다. SQL query 누르시고 데이터 임포트를 누르시면 데이터가 불러와졌고요. 여기서 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SQL 스터디가 추가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SQL 스터디가 불러와졌으면요, 이 테이블에서 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UI, 그러니까 이 툴 MySQL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테이블 옆에 테이블 누르시고 이 테이블들이 나오면 우클릭 그리고 Select Rows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 스키마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씨가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변해요. 그러면 굵은 글씨로 변한 상태에서 SQL 왼쪽 위에 있는 SQL 탭을 새로 생성하시고요. 여기서 Select from info 누르고 Ctrl Enter를 누르시면 또 조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스 파일을 그러니까 MySQL 설치하고 시스 파일까지 불러왔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SQL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단계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조회하는 데 사용하는 select 절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은 select를 활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뭐 크게는 일단 특정 컬럼을 조회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컬럼은 열이죠. 특정 컬럼을 조회하고 그리고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직접 실습하면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저희가 두 번째 케이스였던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옆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 SQL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옆에서 보면 테이블에서 ETF,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스탁 인포라는 데이터를 먼저 활용할 건데요. 스탁 인포를 누르고 그리고 이 컬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region, ID, ind 코드, ticker name 등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시가총액으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select 그리고 컬럼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select 컬럼 이름 그러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region, ID, ind 코드, ticker, name, 그리고 market, validation, 를 하고요.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info. 자,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첫 번째는 이 쿼리를 하고 이 위에 있는 번개 모양, 위에 있는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세미콜론, 이 다운 표시죠. 이 세미콜론을 쓰면 이 쿼리는 이게 여기서 끝난 거야 라는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일부 쿼리만 조회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다운표를 쓰지 않는다면 이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QL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금 보시면 리전,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 대문자로 썼죠. 다 대문자로 썼어요. 자, 첫 번째. 이 SQL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여기서 제가 리전을 대문자로 썼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조회가 됩니다.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아이디 소문자로 쓰고 뭐 예를 들면 인드코 이렇게 가운데만 소문자로 써도 조회가 됩니다. 즉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백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띄어쓰기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많이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도 어차피 나는 이 안에 있는 쉼표와 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from절, select절 이런 등등으로만 구분을 하고 옆에서 세미콜론만 쳐준다면 이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 공백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뭐 띄어쓰기를 하든 상관없이 다 같이 조회는 해줍니다. 두 가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냐? 자, 가독성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회를 하면 조회는 물론 됩니다만 나중에 이 쿼리를 봤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본인이 잠시 뒤에 저조차도 돌아올 거고 이 쿼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나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제가 처음에 조회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공백을 활용하고 또 대문자, 소문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 앞에 있는 select전, from절 등의 이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쓰고 이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의 경우에는 소문자를 쓰거나 하는 경우로 가독성을 높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공백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불러왔어요. 다시 이 테이블을 좀 제가 해석을 하면 자, 스탁 인포라는 테이블에서 나는 셀렉트를 할 거야. 뭐냐면 region, ID, ind 코드, ticker, name,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USD 즉 시가총액을 셀렉트 해줘 라고 해서 이 쿼리문을 날렸고 이거 쿼리문을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주고 불러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모든 테이블을 지금 불러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일부 테이블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지금 리전 아이디만 불러오면 리전 아이디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굳이 순서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이디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리전 인드 코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난 부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일부 컬럼만 불러도 된다.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모든 데이터를 부를 때 모든 컬럼을 쓰는데 지금 컬럼이 이거는 몇 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이를테면 컬럼이 뭐 10개, 20개, 30개다 할 때마다 컬럼을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있는 기능이 이 별표 표시입니다. 팔 위에 있는 특수문자를 하고 별을 누르시고 테이블 마찬가지로 from을 누르시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스탁 인포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셀렉트 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테이블에서도 스탁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를 하고 조회를 하면 스탁 인더스트리가 조회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셀렉티브문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고요. 조금 더 셀렉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자면 또 저희가 추가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되 나는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좋겠다. 혹은 이 컬럼을 불러오는데 이 컬럼에 별명을 좀 붙여서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같이 실습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중복 제거의 경우에는 select를 하고 distinct 이 구분을 중복을 제거하는 그 함수를 써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별명을 붙일 때는 컬럼 뒤에 as를 붙이거나 또는 컬럼 뒤에 공백을 남겨서 별명을 기입하면 별명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라고 일단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공백 제거, 저희 중복 제거입니다. 여기서 자, 모든 데이터를 불러왔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리전 어떤 이 국가의 이 데이터에 어떤 리전이 있는지 나는 보고 싶어. 인데 보시면 차이나도 있고 재팬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막 중복이 지금 제공 안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몇 개 국가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distinct입니다. distinct를 쓰고요.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컬럼 이름, 리전 컬럼 이름을 사용해서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전을 전체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리전 내에서 중복이 제거된 차이나, 재팬, 코리아, USKR, USE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가 네 가지 국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팅트를 활용하는 거고요. 추가로 나는 국가와 국가별 인더스트리 코드 즉 산업 코드죠. 산업 코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난 보고 싶어. 즉 리전과 인더스트리 코드를 두 개를 중복 제거해서 보고 싶다.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distinct 마찬가지로 리전을 하고요. 여기서 또 distinct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distinct ind 코드를 넣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의 2314는 이제 이 경우의 수는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는 중복 제거된 하나가 나오고 차이나 9743이라는 코드, 재팬 2234, 2334, 재팬 2562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가 이 세트로 해서 중복이 제거된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제거를 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별명입니다. 별칭, 엘리아시스라고 얘기하고 별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전, 아이디, 인드코드, 티커, 네임스, 마켓 캐피레이션이 나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걸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출력을 해서 저희 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김대리 이게 MKT 뭐 캐피탈 이게 뭐야? 등 이 컬럼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컬럼 데이터 컬럼에 들어가는 이름이 아니라 조회한 뒤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컬럼 as 뭐 지역 MKT capitalization USD 뭐 쓰기도 어렵네요. capitalization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capitalization capitalization 이렇게 조회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리전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엣지하고 이름을 넣었던 지역 그리고 엣지하고 이름을 넣은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내가 별칭을 매기자고 했던 그 이름이 넣어지게 돼요. 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엣지가 아니라 그냥
컬럼 이름 하고 띄고 지역 또는 컬럼 이름 띄고 시가총액이라고 넣어도 마찬가지로 별칭이 새겨집니다. 일부 SQL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as를 쓰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띄고 그 별칭을 넣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굳이 이렇게 시가총액이라고 넣고 싶어요. 아니면 뭐 시가총액, 뭐 USD 이런 식으로 이 별칭 내에 띄어쓰기를 넣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인식을 못 합니다. 인식을 못 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이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를 일반적으로 이 띄어쓰지 않은 한 통에 이 한 단어에 스트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쌍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뭔가 나는 죄송합니다. 이 공백마저도 나는 문자로 인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쌍따옴표를 넣고 조회를 시키면 쌍따옴표 내에 있는 거는 모든 것은 문자로 한 가지의 문자로 인식하게 돼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별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럼 이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까지가 지금 별칭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내가 불러온 결과에 행 개수, 즉 이 로우의 개수를 제한하여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그것도 실습에서 살펴보겠지만 방법은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프롬을 쓰고요. 그리고 밑에 리밋하고 이 몇 개를 내가 제한할 건지 이 n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지금 리밋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MS SQL 같은 경우는 리밋이 아니라 셀렉트 앞에 탑 TOP 뭐 숫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MySQL이 아니라면